네, 오늘 말씀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What went wrong?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입니다. 부제목으로는요, Case Histories of Process Plant Disasters and How They Could Have Been Avoided. 이제 번역을 하자면 공정 장치 재해의 사고 히스토리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들은 이러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출판사는 아이캠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6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트레버 클러츠 앤 폴 아미오테 이렇게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클러츠의 저서인 What Went Wrong이고요. 부제는 Case Histories of Process Plant Disaster and How They Could Have Been Avoided. 주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에서 폭발 등 대형 재해 시 그 잘못된 근본 원인 등을 사례 분석,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고찰한 것입니다. 아이캠에서 발간한 6판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서평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알라딘이라든지 그 해외 구매할 수 있는 서평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좀 번역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책 제목이고요. 공정 플랜트 재해 사례 기록 및 피할 수 있었던 방법. 이번 제 6판은 트레버 클러츠의 유명한 저서 최신판으로 공정 플랜트 사고 및 재해의 설계, 운영 및 관리 원인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제공한다. 그 여파를 포함하여 이는 질문과 개인 연습을 포함한 보다 안전한 설계, 안전문화, 사고 전조 신호 인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례 연구를 추가하고 변경 관리와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클러츠의 그 기존 저술에 업적을 추가한 것이다. 이 책은 이제 본질적 안전, Inherent Safety입니다. 본질적 안전 하에 번스필드 사고, 맥콘도 사고, 텍사스 시티와 보팔 사고 등을 다루고 있다. 사고 사례 케이스 스터디 기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한 다음 독자들에게 이와 동종의 유사한 비극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안내한다. 새로운 버전 6판 이 책은 안전 및 손실 예방 전문가를 위한 경험 기반 분석 및 지침을 제공하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의 6판 이 책은 안전 및 손실 예방 전문가를 위한 경험 기반 분석 및 지침을 제공하는 최고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별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고도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되겠지만 주요 원인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있습니다. 7가지 파트에서는 이제 주 카테고리를 먼저 분류하고 그리고 각 파트 하부 챕터는 사고 원인이 되는 세부 또 주요 카테고리로 이렇게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사고는 이 세부 카테고리 밑에 그 카테고리를 또 근본 원인으로 한 사고들을 발췌해서 이제 뽑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팔 사고라든지 세베소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을 하부에 이제 그 대표할 만한 사고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부분은 먼저 도입 부분이고요. 인트로덕션. 파트 2 부분은 유지 보수와 운전입니다. 메인터넌스 앤 오퍼레이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내용들. 그리고 파트 3번 부분은요. 건설 그 장치와 물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Equipment and Materials of Construction. 그 건설 당시 어떤 자재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장치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4 부분은 봉쇄의 유해 위험 요인과 손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저드 앤 로스 컨테인먼트로 되어 있고요. 파트 5 부분은 지식과 의사소통, knowledge and communic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6, 파트 6번 부분은요, 이제 이런 플랜트의 설계나 변경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변경 관리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앤 모디피케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파트 7은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별 세부 내용입니다. 이 파트별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대형 재해들의 그 근본 주 원인 카테고리와 세부 요인 카테고리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파트 1 부분은요, 도입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팔 사고와 그 교훈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부분은요, 유지보수와 운전에 대한 주 카테고리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장치라든지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그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점검이 미흡했던 부분 또는 그 운전을 잘못했다든지 또 비상시 어떤 이상운전이나 이런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트 2 세부 카테고리의 첫 번째 부분은 유지보수 부분, 준비와 성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 방법에 대한 거, 용기와 기타 제한 공간 출입 부분, 인적 오류에 기인했던 것을 말해주는 그 대표적인 사고들을 좀 나열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벨링 문제, 다른 보호 시스템과 트립 테스트 부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opportunity refle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추하고 반영해 볼 수 있는 기회들, 어떤 이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파트 3 부분은요, 건설의 장치와 자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원문에는 Equipment and Materials of Constructio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부 카테고리를 보면 저장 탱크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장 탱크는 과충전, 과압, 이렇게 우그러지거나 쭈그러드는 경우, 그리고 폭발, 그다음에 FRT 탱크는 이제 플로팅 루프 탱크죠.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리고 나머지 사고들,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탱크, 나머지 다수 탱크 이런 내용들 구성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스택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파이프와 용기, 파이프 앤 베셀로 되어 있는데 배관 손상이라든지 압력 용기 손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탱크 트럭과 유조차, 기타 장치 이런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요, 그 건설 당시 그 머티리얼 자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잘못된 자재들이 있었다든지 또는 그 코로전 부식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몇몇 그런 사고와 그냥 친숙한 요인들 또는 녹, 또 인솔레이션 단열재, 브리틀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제 깨지는 그런 실패로 야기한 사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바른 자재들이 어떤 것인지 기재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반추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한 교훈으로 마지막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4 부분입니다. 주 카테고리는 봉쇄의 유해 위험 요인과 손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저드 앤 로스 컨테인먼트죠. 그래서 세부 카테고리는 누설, 액화 가연성 가스, 공통 물질들의 유해 위험 요인들. 여기서 유해 위험 요인은 이제 해저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전기, 그리고 반응 부분인데요.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비계획된 반응,
그리고 폭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 5 부분입니다. 주 카테고리는 지식과 의사소통입니다. Knowledge and Communication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그 세부 카테고리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기 쉽고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교훈이 될 만한 그 사고 원인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 25개 정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모니아는 폭발도 가능한 물질이다. 두 번째, 수압 테스트는 하이드롤릭 테스트죠. 위험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디젤 엔진은 누출 시 저마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가연성 혼합물을 발화시킬 수 있다. 먼지, 이게 더스트죠. 먼지는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포그, 안개도 폭발할 수 있다. 문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금속도 탈 수 있다. 알루미늄은 젖으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다. 고무와 플라스틱은 투과성이 있다. 일부 플라스틱은 공정 재료를 흡수하여 팽창시킬 수 있다.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13번째는 시공 방법. 그리고 정전기에 관한 많은 것들, 또 다른 정적 점화원들. 약간의 오염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번째는 얇은 볼트로 고정된 시트 사이를 단단히 밀봉할 수 없다. 19번째, 예상치 못한 발화원이 종종 존재한다. 20번째, 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1번째는 압축 공기의 힘. 22번째는 내 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었다. 23번째는 미흡했던 의사소통. 24번째는 다른 산업의 사고들. 25번째는 사고조사 시 놓친 기회들,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문 목차입니다.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그 표로 사고의 주 카테고리와 세부 카테고리를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원문 목차를 한번 참고로 좀 실어놨습니다. 컨텐츠 목차로 되어 있고요. 파트 1은 서론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 히스토리와 그 공정안전 지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뒷부분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 이전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어떤 사고 방지를 위한 그 위험 통제 기법을 적용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이어아키 오브 컨트롤인데요. 그 그림에 보면 일단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하지만 제거하는 것이 운전이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엔지니어링 레슨, 공학적인 교훈입니다. 공학적인 방법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방법, 매니지먼트 레슨, 그 다음에 법률적인 교훈, 그리고 위스트레이라는 그 사고를 마지막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요, 보팔 사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도 보팔 사고는 현재까지도 사고 이후에 인근 주민의 오염이라든지 또 인적 피해를 입혀서 그러한 그 소송이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아주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샘플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3번은 반추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 교훈을 이렇게 실는 순으로 되어 있고요. 파트 2 부분은 유지보수와 운전 쪽이었죠. 이 부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세부 내용들은 세부 카테고리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차단, 아이솔레이션,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유해 위험 요소 제거, 그리고 절차를 잘 따라하지 않았던 경우, 절차서 준수에 미흡했던 경우, 유지보수에 질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 유지보수는 실시했지만
그 유지보수를 뭐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고요. 일부 또 그 시운전이라든지 이런 그 플랜트 다 짓고 나면 시운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제품 생산하는 커미셔닝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운전 방법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좀 부적절한 그 차단, 그 맹판 현장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맹판을 삽입하고 작업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부적절한 것을 잘 맞지 않는 것을 끼워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 인터록 문제 그리고 뭐 알람 부분 알람 매니지먼트도 중요하죠. 뭐 잘못된 알람들을 평소에 잘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실제 중요한 알람을 놓쳤다. 알람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겠죠. 알람 관리 실패 뭐 이런 내용들을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제한 공간에 대한 출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뱃셀이나 이런 용기든지 아니면 제한 공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적정한 산소 농도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한 공간 출입할 때 잘 관리를 못해서 사고로 인적 재해나 아니면 또 뭐 크게는 또 화재나 폭발 이런 사고로 이어진 경우 이런 내용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 네, 그런 휴먼 에러로 인한 사고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은 이제 그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부착을 해야 되는데 장치나 이런 그 기기들에요. 아니면 화학 물질에 대한 것도 부착해야죠. 그런 것들이 뭐죠?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 부착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독성이 좋지 못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부분은 트립, 가동 정지에 대한 시험이나 기타 보호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스팅, 이 점검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의 사고가 철저하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그 보호 장치들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 장치라고 한다면 뭐 이머전시 밸브도 될 수 있고 비상 차단 밸브라든지 스팀 트레이싱이라든지 안전변이나 벤트 그리고 불꽃 감지기 이런 것들, 릴리프 밸브, 뭐 프로세스 세이프티 밸브 이런 것들 또는 기타 장치들. 또한 뭐 이런 그 반드시 테스트 돼야 될 이런 장치들의 보호 장치들에는요. 잠시 빌려온 그 장치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테스트 점검 기한을 넘겨버린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보호 시스템들이 리셋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문제라고 했고요. 또한 이 트립 부분 강제 이렇게 그 셧다운이나 중지되는 것들은 장치가 셧다운이나 중지되는 것은 적절한 권한 허가자의 허가를 득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해체된다든지 점검된다든지 투입된다든지 이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트 2 부분 유지보수와 운전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3 부분인데요. 파트 3 부분은 그 건설 당시의 장치나 그 자재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탱크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 저장 탱크들이죠. 제품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원료 탱크가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과충전 그리고 과압이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우그러들거나 쭈그러드는 사고들 그리고 폭발 사고 그리고 탱크 유형 중에 플로팅 루프 지붕이 이렇게 그 부상성 지붕에 대한 사고들도 좀 화재 폭발 사고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고 이런 내용들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부분입니다. 이건 뭐 그 스택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플레어 스택이라든지 벤트 스택이라든지 이런 그 PSV 같은 그 공정 안전변에서 배출한 것을 럭아웃 드럼을 통해서 기체 액체를 분리해서 잘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죠. 연소가 되지 않도록. 네, 스택에 대한 내용.
여기서는 이제 그 스택에는 또 그 복사열에 의한 그 열적 피해 부분이 또 위험성 평가나 그런 범위가 추정되지 않아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진 뭐 이런 사례를 들고 있고요. 13번째는 파이프와 베셀에 대한 거. 파이프와 용기들이죠. 그래서 파이프에 문제가 됐다든지 그 압력 용기가 어떤 문제나 실패를 발생해서 사고로 이어진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는 탱크 트럭 앤 탱크카 해서 이제 그 탱크를 실는 트럭이라든지 유조차 여기서도 이제 뭐 과충전이라든지 또는 뭐 화재 폭발 또는 액화 가연성 가스 이런 것들 예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축 공기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장치에는 뭐 원심식 펌프라든지 에어 쿨러 또 안전 밸브 그다음에 열 교환기 뭐 이런 사고들 실패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 들고 있습니다. 16번째는요. 건설 당시 그 자재에 대한 것인데요. 잘못된 자재를 사용된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에 보통은 그 인스펙션이나 메인터넌스 점검이나 유지보수 부서에서 플랜트 같은 경우에 뭐 얼로이 같은 그 합금류가 있는지 뭐 PMI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고의 기여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수나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식 부분, 코로전 뭐 이런 내용들, 녹, 단열재, 브리틀 깨지는 문제, 그다음에 올바른 물질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들로 해서 파트 3 부분 그 건설 당시 장치나 자재들 문제에 기인한 사고들이나 이 근본 원인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4 부분인데요. 유해 위험 요인과 그 봉쇄 실패입니다. 그 봉쇄라고 한다면 여기서 원문에는 봉쇄를 컨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컨테인먼트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그 탱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말라고 방유턱이나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다이크라든지 이런 거. 그런 모든 그 봉쇄를 통해서 사고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들은 전부 컨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봉쇄 실패가 발생하면 이제 사고는 더 큰 확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 리크라든지 누설됐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연성 가스 그리고 액화 가연성 가스에 대한 내용 여기서도 이제 누설이 주요 누설 그 뭐 경미한 누설 기타 누설 뭐 기타 누설에는 뭐 플랜지 조인트에서 누설된다든지 또는 펌프 실 부분에서 누설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사고 사례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번째는요. 공통 자재의 유해 위험 요소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압축 공기, 물, 질소, 그다음에 헤비 오일, 뭐 중유 쪽입니다. 주로 그 열매 채유로 사용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1번째 정전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22번째는 그 반응에 대한 것인데요. 이 반응 부분은 계획된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계획되지 않은 뭐 반응, 만약에 뭐 폭주 반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반응에 대한 내용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식 부족에 대한 것이 많아요.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아서 뭐 원하지 않던 반응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공정 가동하기 전에는 이런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겠죠. 23번째는 폭발에 대한 것입니다. 폭발은 뭐 그 탱크의 폭발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를 더했는데 그 이상의 반응이 되는 것, 어떤 런어웨이 리액션 이런 뭐 그런 것들이겠죠. 폭주 반응 이런 내용들 들고 있습니다. 또 파이프에서의 폭발, 경미한 그 변경으로 인한 사고, 폭발, 드럼에서의 폭발 뭐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고요. 24번째는 마찬가지로 요 사고의 교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3번 부분 건설 당시의 장치나 자재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 목차를 다루고 있고요. 파트 5 부분은 그 지식과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뭐 생략을 할게요. 그 이런 것들이었죠. 그 암모니아도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보통 분진 뭐 어떤 그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어떠한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떤 수분이라든지 이런 수분을 함유한 부분이라든지 밀폐되어 있다든지 하게 되면 1차 폭발,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슈가 플랜트 또 미국 쪽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도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이런 것들은 사고 위험이 없지 않았나 했는데 사고로 이어졌던 그런 교훈들을 한 20개 정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파트 4 부분은 설계와 모디피케이션, 설계와 변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고로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보팔 사고예요. 보팔 사고는 근본적인 안전 디자인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보팔 사고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볼 수 있던 결함으로 중첩하여 중복해서 작용해서 최종 귀결 사고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그래서 보팔 사고, 세베소 사고, 그리고 번스필드 사고, 그 BP 텍사스 시티에서 발생됐던 사고, 그리고 딥 워터 호라이즌, 메콘도 사고, 그리고 비료 공장, 이것도 이제 텍사스에 있었던 퍼틸라이저 비료 공장 사고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31번은 설계 대신 절차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진 경우 예를 들고 있고요. 32번 부분에는 설계나 운전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런 쪽을 예를 들고 33번은 모디피케이션, 변경 부분입니다. 변경 관리, 매니지먼트 오브 체인지죠. MOC라고도 하는데 변경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됐던 사고들. 그다음에 이제 그 플릭스버로 UK 영국 사이클로헥산 반응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 반응기가 문제가 됐을 때 위험성 평가라든지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서 변경관리위원회에서 각 이 반응기를 하나를 제거했거든요. 제거했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유지보수부서나 생산부서, 안전부서 이런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플렉서블 호스로 뭐 4번에 문제가 있었다면 3번하고 5번을 그냥 플렉서블 호스로 연결했거든요. 그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변경관리 문제나 위험성 평가를 하지 못한 것들, 그런 사고 원인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34번에 이제 변경 부분은요. 그 물리적인 변경은 당연히 변경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변경 관리 시 위험성 평가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조직에서 어떤 핵심 인력이 퇴사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적인 변경 또한 변경 관리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의외로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문제가 돼서 조직적인 부분의 변경 시에 적절한 위험성 평가나 대처를 실시하지 못해서 이어진 사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35번에는 뭐 역류라든지 예기치 못한 뭐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위험과 운전 분석, 위험성 평가 가장 많이 하는 정성적인 기법 뭐죠? 해잡 기법이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통제 부분 이런 내용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7 부분은 결론인데요. 기술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각각 그 뭐 주 요인 카테고리나 세부 요인 카테고리, 이 사고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에 또 그 대표가 될 만한 사고들을 적절히 나열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출할 수 있는 교훈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무엇이 잘못돼서 사고 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조치하고 공고사항을 이행해야 되는지를 잘 좀 알기 쉽게 나열한 정말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사고들이 있는데요. 책 자체는 상당한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팔 사고만 잠깐 예를 들게요. 먼저 그 공정안전 수준이 시대가 타임라인이 흘러가면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면서 많이 이렇게 그 변천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1960년부터 2010년, 뭐 현재 이제 2024년이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그 기술적인 뭐 안전 향상만 이룩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적인 에러나 인적인 요인들이 더 요구되기 시작했고요. 1990년에 이르러서는
보건 안전 환경의 그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춰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안전관리 시스템,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렇게 4개 정도만 수립하게 되면 공정안전 문화가 향상되느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다우케미칼이라든지 여러 데서 주장을 했던 것은 안전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날리지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그 지식 관리라든지 의사소통 부분도 충분해야 대형 대참사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내재적으로 더 안전한 설계에 대한 것인데요. 원문에는 inherently safer design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설계 이런 것입니다. 이제 본 저사에서 위험 물질이 이제 모든 사고들은 이제 누출이 돼서 발생된다고 하는데 위험 누출 방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몽땅 노출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도록 양을 줄이는 거겠죠. 극대화 또는 극소화 또는 그 덜 위험한 또는 더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 대체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위험하지 않은 방법 등으로 저장하고 취급해야 되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감세 또는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나이오시에서 그 하이어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위험 통제의 우선순위를 이 좀 바이블과 같은 그 그림 하나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위로 갈수록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좀 덜 효과적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맨 위에 있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유해 위험 요소와 격리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 차선책은 유해 위험 요소로부터 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격리시키는 거, 공학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관리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됐을 때 최종적인 그 통제 수단이 개인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E죠. 고글을 쓴다든지 안전모를 쓴다든지 안전복을 착용한다든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팔 사고들은 인도에서 이 최악의 참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 메틸렌 디이소시아나이트가 이제 그 살충제 원료였는데요. MIC 탱크에 물이 유입돼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고 요인들이 중첩돼서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임스 리즌이 주장한 스위스 치즈 모델로 본 보팔 사고의 문제점들인데요. 첫 번째, 물리적인 위험 신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안전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냉각 시스템이 5개월 동안 미작동되어 있었고, 유독가스 누출 세정장치가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최종 소각장치도 고장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역량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보팔은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이제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유니온 카바이드 미국 본사에서는 적절하고 수준 있는 교육들이 진행된 반면에 이 인도 사업장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포스겐 노출 등 발생 가능한 그 훈련에 대해서 평소에 대비되지 못했었어요. 한마디로 MIC 노출 비상계획 수립이 미비되어 있었고요. 또 공정안전 자료에서 본다면 공정안전 자료는 항상 최신본으로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이미 PNID라든지 PFD라든지 도면이 최신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변경 관리 측면입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 미실시되었고요. 최초 설계 대비 변경 관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비 유지 보수와 점검에 대한 것인데요. 그 고장 날 때까지 쓰자 이런 철학이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전 예방 정비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냉각 시스템 등 결함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예산 등 삭감을 문제 삼아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감사 부분입니다. 유니온 카바이드라든지 외부 오디터들 본사에서 와서 많은 지적사항을 냈는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과 문화 부분인데요. 안전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무시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장치가 결함 중에도 운전이 계속됐다는 문제. 안전운전 범위 밖에서도 운전하는 문화가 용인이 됐습니다. 온도 경보 리셋 상태가 되어 있는지 오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전 관행에 문제가 있었죠. 또한 이 본 책에서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그 과거에 동종 사고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그런 유사한 사고들이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 그 당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교훈이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러츠는 이 저자는 이 책 외에도 그 사고 예방을 위한 그 사고 사례 교훈이 될 만한 그 기라성 같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없으면 세지 않는다. 이런 그 문구를 남겼죠. 플랜트 위치 문제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충하는 그 자재는 멀리 이격하여야 된다. 보호장치를 사용 가능하도록 점검도 해놓고 크기에 맞게 설계해라. 그리고 이 합작회사 문제, 그리고 손해방지 교육을 미시시한 거,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팔 사고 외에도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에 대한 내용도 싣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고들 내용들이 이 방대한 책 내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책에서 참고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What Went Wrong, 클러츠 저서였죠. 그 화학 플랜트, 석유화학이나 정유공장에서의 과거 대형 참사나 재해들을 예를 들고 그러한 동종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